안녕하세요. 저는 성격이 털털하고 무던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혈질이었던 저도 나이를 먹으니 점점 그 불같은 성미가 사라지더군요. 그렇지만 결혼 후 오랜만에 그 불길이 다시 치솟은 일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그 일에 관해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해요. 저는 지방 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사예요. 경상도 출신이지만 졸업 후 수도권에 올라와 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친목 동호회를 나갔다가 알게 됐어요. 사람이 차분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람이라 당시만 해도 다혈질이었던 제 성격을 모두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3년 후 결혼을 했을 때도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교양 있는 시어머니, 성격 좋고 사람 좋은 시아버지, 4살 많은 아주버님과 형님, 남편과 1살 차이 나는 서방님과 동서까지. 멀리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가족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 시댁에서 구심점이 되어줘야 할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암 이식 수술 후 요양을 위해 강원도에 전원주택을 지어 그곳에 살게 됐어요. 혼자 가는 건 힘드니 시아버지와 함께 갔죠. 그렇게 시부모가 사라지니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더군요. 동서, 친정도 멀고 많이 힘들지? 아무래도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고는 해도 근본적으로 수도권이랑은 다른 부분이 많지. 여전히 지방은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좀 더 챙겨줄게. 형님의 그 말에는 아주 작은 가시가 있었어요. 눈치가 빠른 제가 그걸 모를 리 없었죠. 딱 들어봐도 밑에 지방과 시골에 대한 멸시가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지만 수도권에 오고 나서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대응하느니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로 두는 게 속 편하거든요. 네, 고마워요 형님. 정말 딱 그렇게만 말했어요. 가타부타 말 섞을 것도 없죠. 그냥 지나치면 그만인 것을. 당시 저희는 새로운 신혼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됐지만 괜찮은 집을 찾을 수 없고 아무래도 돈이 좀 모자라서 2년 반 정도 제 자취방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새 집이 너무 좋았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제 나름의 인테리어도 하고 안에 들일 가구며 가전도 모두 제가 손수 골랐죠. 그런데 형님이 저희 이사 소식을 알고는 도와주겠다며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커피 머신이었고 그 다음은 에어프라이어였어요. 솔직히 챙겨준 것들 모두 중고였고 그다지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억지로 가져다 안겨주는 그 물건들을 안 된다고 도로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솔직히 그 사람 평소 행실이야 어떻든 챙겨주고자 한 건 아주버님 생각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좀 그랬어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좋은 의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졌죠. 동서, 이거 받아. 내가 저번에 동서 집에 가보니 밥솥이 4, 5인용이더라고. 우리 집 밥솥은 10인용이니 손님 많이 왔을 때도 덜 불편할 거야. 계속 쓰고 있기 그렇잖아. 저희한테 주시면 형님네는요? 10인용이면 저희야 좋기는 한데. 살짝 거부감이 생겼어요. 솔직히 여태 형님이 챙겨준다고 해서 받은 것들은 상태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커피 머신, 토스트기,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튀김기. 거의 대부분이 본인이 쓰다가 준 것들이었어요. 처음 한두 번은 깨끗하게 해서 주는 것 같더니 그 뒤부터는 점점 먼지 쌓인 것 그대로 주더군요. 게다가 거절할 틈도 없이 무조건 가져와서 안겨주니 받지 않을 수도 없었고요. 여하튼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저도 마음 졸였죠.
얼마 전에 친정에서 밥솥을 하나 해왔어. 기존에 쓰던 것도 몇 개월 안 됐으니 동서한테 줄게. 어차피 이것저것 많이 아끼고 있지? 아, 고마워요, 형님. 그렇지 않아도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밥솥은 큰 걸로 살까 고민했어요. 챙겨주시면 잘 쓸게요. 솔직히 몇 개월 전에 샀다는 이야기에 이번에는 좀 다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집에 있던 밥솥은 제가 자취하면서 쓰던 것이거든요. 집 사는데 돈을 다 끌어모았던 터라 돈이 많이 모자라서 자취할 때 썼던 것들 중에 쓸만한 건 여전히 쓰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혼자 살 때야 작은 것도 괜찮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입도 늘고 간혹 손님이 오면 밥하기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했죠. 그래, 없는 형편에 이것저것 가릴 틈이 어딨겠어? 우선 아끼고 봐야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밥솥 살 생각 말고 그 돈으로 고기나 더 사 먹어. 어차피 서방님이랑 동서 둘이 벌어서 돈 되는 일도 없잖아. 뭐 지방에서야 둘이 번 정도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좀 다르지. 그 정도 월급 누구 코에 붙여? 그러니까 아끼고 살아. 내가 이렇게 도와주잖아. 피식 웃으며 꺼내는 형님의 말에 묘하게 기분이 더러웠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버리지도 못하고 저희 집 구석에 쌓인 형님이 준 물건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은 바빠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잤어요. 다음 날이 남편 강원도 가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당직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남편 집만 싸줬어요. 하룻밤 자고 온다고 했거든요. 당직을 서고 집에 오니 남편은 이미 강원도로 떠났더군요. 그리고 저는 전날 받아온 밥솥을 꺼냈어요. 밥솥은 대형 브랜드 물건으로 작년 모델이 맞긴 했어요. 그런데 밥솥을 확인하다가 열이 확 오르는 걸 느꼈어요. 뚜껑 닫히는 부분에 있는 이음새 중 한쪽이 깨져서 잘 닫히지 않는 걸 발견했거든요. 물론 그뿐이면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제품 뒤쪽에 있는 물바지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안 씻었는지 곰팡이가 가득 펴 있었고요. 무엇보다 안쪽 뚜껑을 열어보니 증기 빠져나가는 곳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변색된 오염물들이 보다가 진짜 토할 뻔했어요. 저는 여태 형님이 준 물건들을 떠올렸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죠. 솔직히 여태 받아온 것들 모두 하자가 있었거든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전화통화 괜찮으세요? 밥솥 써봤어? 잘 되지? 조금 문제가 있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동서 상황이면 그것도 감지덕지지. 안 그래? 다 알고 보낸 거더라고요. 실수였거나 모른다고 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줘도 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끊을 생각이었거든요. 설마 문제 있는 거 알고 보내신 거예요? 형님, 제가 여태까지 아무 말 안 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태껏 챙겨주신다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가져와서 주신 것들 다 문제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깨끗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딴 쓰레기 건네주고 선심 쓰듯 착한 척 하시는 거 솔직히 기분 더럽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내외에게 선심을 쓰고 싶거든 물건 상태가 어떤지 확인은 하고 보내셔야죠. 뭐? 동서,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동서 생각해서 준 거잖아. 그리고 막말로 싫다고 했으면 내가 안 줬겠어? 공짜 좋아해서 다 받아간 건 동서지. 제가 공짜를 좋아해서 받아갔다고요? 상대방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받아간 거라고요. 지금 그 물건들 한 번도 안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가져와서 안겨주면 거절하지 말라는 소리랑 뭐가 달라요? 그것도 어른들 가족들 있는 데서 그러시는데. 아니, 동서는 잘해줘도 난리야. 얻어쓰는 주제 그럼 새 것처럼 반짝거릴 거라고 생각했어?
웃기네. 동선의 집이 능력 안 돼서 그런 거 해올 형편 못 되는 거면 동서 본인을 탓해야지. 그래서 누가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으래? 없어 보이니까 내가 안 쓰던 거 다 챙겨준 거잖아.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거 폐기물 버리는데 돈 아까워서 우리 집에다 버린 거 아니에요? 선심 쓰는 척 할 수도 있고 돈도 아끼고 딱 봐도 폐기물인데. 말 다 했어?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아나무인이네. 당돌하게 윗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것도 웃기고. 내가 동서 친구야? 화났는 일 있으면 막 화내도 되는 그런 친구냐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좋게 말하면 되지 왜 전화와서 사람 기분 상하게 난리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챙겨주려고 했더니 호강에 겨워서는. 필요 없으면 다 버려. 누가 뭐래?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다 버릴게요. 그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쌀을 담았던 아대자루가 보이더군요. 시골에 농사 짓는 친척분이 보내주신 쌀 포대였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여기저기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물건 넣는 데는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 포대자루에 형님이 줬던 물건을 싹 다 넣었어요. 준 성의가 있어서 무시하지는 못했지만 쓰기에는 더러워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던 쓰레기들을요. 그리고 포대자루를 질질 끌고 차에 실었어요. 버려달라니 그 말 그대로 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 집은 아니었죠. 저는 형님 집으로 차 타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꽤 오래전에 형님이 알려준 아파트 현관 비번을 눌렀죠. 바뀌지 않았던 건지 열리더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형님 집 문 앞에 그 포대자루를 놔두고 나왔어요. 제 것도 아니고 사용한 적도 없는데 왜 제가 제 돈 주고 버려야 하나요? 버려달라는 사람이 버려야죠. 그렇게 집에 와서 개운한 마음으로 쉬는데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아주버님. 어쩐 일이세요? 그이랑 강원도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재수씨.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혹시 우리 와이프가 재수씨한테 준 물건들 상태 확인된 거 사진 있습니까? 아, 그거요? 그럼요, 있죠. 전부 다 사진은 찍어놨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버렸을 때 왜 버렸냐고 화내시면 들려드릴 말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버님 목소리 뒤로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형님이랑 같이 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강원도인데 우리 와이프가 동생한테 전화해서 화내는 바람에.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왔어요. 제가 반품한 쓰레기를 확인하고 형님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생난리를 치고 있더군요. 게다가 그 목소리는 남편의 스피커폰을 통해 시부, 시모, 아주버님이 계신 그 자리에 모조리 다 흘러들어갔고요. 남편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오디오를 꽉꽉 채우는 형님을 보며 자기 무덤 열심히 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진짜 고소했거든요. 교양 있는 척, 착한 척, 사람 지방 출신이라고 돌려가는 형님이 곧 망가질 생각을 하니까요. 역시나 그때 제가 보낸 사진을 본 것인지 시모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밥솥 상태가 이게 뭐냐? 아, 그게 말이에요. 저희가 사용하던 걸 급하게 주느라. 애미야, 너희가 동생 챙겨주는 거 뭐라 하는 거 아니다. 다만 챙겨줄 거면 욕 얻어먹을 짓은 하지 말아야지. 누가 보면 쓰레기를 갖다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아무리 선의로 한 일이라도 이런 물건을 가져다 주면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거다. 도대체 첫째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둘째한테 갖다 준 거냐? 시모의 말에 아주버님도 당황한 것 같더군요. 시모는 본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첫째 형님의 행동에 경악하신 듯 했어요. 적어도 시모의 상식선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듯 보였죠.
저는 시모의 말 덕분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시모의 비난의 말을 견디지 못한 아주버님이 남편의 전화기를 가로채 빽 소리를 질렀어요. 이 옆앤내가 뭘 잘났다고 소리를 질러? 밥솥 상태를 보니 당신이 잘못한 게 확실해 보이는구먼.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당신까지 왜 그래요? 없이 사는 둘째 서방님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당신도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 처분할 수 있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발뺌할 거예요? 그만!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언성을 높여? 지금 어머니 아버지 이 전화 다 듣고 계시거든? 말 좀 예쁘게 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두 시부모 귀에 들어갔다는 걸 알자마자 형님은 급격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입을 다물었죠. 성질 좀 죽여. 내가 봐도 밥솥은 너무했어. 다른 것들도 많이 낡았고. 당신이 좋은 일 한다기에 내가 말리지 않았지만 신경 안 썼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그러고 남편 전화가 끊긴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재수씨, 내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우리 와이프도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내가 따끔하게 혼내놨으니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야. 아주버님이 제게 사과하며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물으니 제가 들은 것보다 더 대단했다고 하더군요. 전화하자마자 서방님 어쩌면 이럴 수 있냐? 동서가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렇다고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버리면 어쩌냐 해서 스피커폰으로 돌린 거래요. 쓰레기를 우리한테 버린 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당신한테 화낸 거야? 형님도 진짜 너무하시네. 나랑 싸웠으면 나랑 끝을 내야지. 왜 당신한테 전화를 해? 내가 쉬워 보였겠지. 형님이랑 같이 강원도 가는 거 깜빡하신 모양이더라. 알고 있었으면 나한테 그런 소리 했을까 싶어. 미안해. 괜히 당신 기분 나쁜 소리 듣게 만들었네. 당신이 사과할 게 뭐가 있어. 이게 다 우리가 너무 좋게만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는 그런 거 준다고 해도 받지 말자.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주고도 상대방이 감사해야 할 거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남편도 저도 공감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그 뒤로 저희 가족과 형님네 가족은 그런 일로 싸울 일은 없게 됐죠. 쓰레기는 자기들이 돈 내고 버려야죠. 왜 남의 집에 쓰레기를 버리나요? 여하튼 그 뒤로 형님과 얼굴 마주칠 때마다 서로 정색하는 어색한 사이가 됐어요. 솔직히 저야 속 편했죠. 매번 지방 시골 이야기하면서 사람 까는 말 듣고 있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이젠 그 말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형님과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은연중에 정리가 됐는데 동서는 또 다르더군요. 동서는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한 재원이었어요. 본인의 학교나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고 무엇보다 저와 동갑이라서 결혼 직후에는 저의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엄청 애썼어요. 둘째 형님은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희 친정에서 학교 다녔어요. 어차피 전문직이라 기본만 배우고 실습이나 경력을 어디서 쌓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병원도 요새는 세분화돼서 잘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학벌과 지연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회사 지잡대 나온 직원 한 명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게다가 묘하게 눈치도 없어서 상황 파악도 못하거든요. 뭐 지잡대 나왔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동서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 관리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지방에서 대학 나온들 뭐 그런 사람들은 외계에서 왔나요? 지금 당장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지방대 출신인 사람 골라보라고 해도 못 고를 게 분명해 보이는 동서의 쓸데없는 아는 척에 저는 동조해주기도 싫어서 대답도 안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형님도 경상도 출신이었죠. 그 사람도 그렇던데. 혹시라도 같은 동네 주민이었으면 죄송해요. 제가 요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말이 그냥 막 나와버렸네요. 정말로 신경을 살살 긁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해줬죠. 경상도가 워낙 커서 아마 제 지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말아요. 지방 사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 하거든요. 무슨 말을 해요? 그 수도권 사는 사람들요.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사람 수두룩하니 믿지 말라고요. 그리고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여기 사람들 그만큼 까다롭고 인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별것도 아닌 걸로 등급 나눠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잘 알고 있기도 하고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요. 아, 미안해요. 서로 까는 거 피차 일반이니까 깔끔하게 동서도 저도 서로 미안해하지 않기로 해요. 그럼 됐죠? 제 말에 동서가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제가 말한 그런 사람이 본인을 지칭하는 거라는 걸 알았나 봐요. 말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눌러줬으면 더 이상 그런 주제로 이야기 안 할 법도 한데 동서는 끊임없이 저를 그런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하더라고요. 같은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유치해서 결국 그 뒤로는 아예 상대를 안 했어요. 같은 인간 취급받기 정말 죽기보다 싫었거든요.